안녕하세요. 야인시대 리턴즈 목요일의 두 남자 김석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홍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같이. 그러니까 예. 네, 스튜디오 아니 나와서 그러니까 야인시대가 초반에 예. 우리가 같이 좀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그렇죠. 소감이 몇 년 어떠세요? 됐죠? 예, 몇 년 됐죠. 예. 어떠세요, 소감이? 뭐 친정에 온 느낌이에요. 오늘 또 마침 또 눈도 많이 오고 예. 그전에 야인시대 우리가 겨울 저녁에 와서 할 때는 눈도 많이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 한 5년 전, 6년 전. 물론 2년 전에 이제까지만 하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아니, 저 프로그램이 폐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때 뭐 그 느낌 그대로 좀 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은 많이 변했지만은 야인시대는 또 새롭게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새롭게 또 이토마토에서 야심차게 기획하는 야인시대 리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인들의 야자 타임. 뭐 이 시간에는 뭐 여러분께서 이제 그동안 월화 수 같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날 그날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될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보다는요 최근 장세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이놈의 거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정신이 없죠. 그럼 과연 이런 시장 상황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포인트를 갖고서 접근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최근 장세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사실 또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마켓 넘버 5인가 그 출연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장세 흐름에서는요, 시장의 흐름을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오를 것 같으면은 지수가 또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장세에서는 이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그걸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대응 포인트를 정하시면은 뭐 오히려 쉽게 장세를 접근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장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박스권의 등락 장세가 어떤 구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성장과 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성장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장이 이제 뭐 2%대로 이제 줄어들면서 계속 경기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흐름이 장기적인 어떤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 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지금 구조가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성장이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가령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꾸 수익이 개선되고 돈을 잘 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시장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저성장 국면 하에서의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주가가 안 빠져요. 그죠? 이제 저성장이면 막 주가가 막 폭락이 들어오고 막 급락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빠져요. 안 빠지는 이유가 또 뭐냐? 저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대체적인 어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중 최고치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느냐?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되지 않지만은 수급적인 힘에 의해서 버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서 현재 주식시장은 저성장과 저금리라는 부분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자연스럽게 박스권의 흐름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의 흐름을 접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핵심 팩트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저성장과 저금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 이 둘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깨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탈피를 한다. 라고 하면은 시장은 또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벌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앞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국면은 이러한 저성장과 저금리의 어떤 국면 속에서 장기적인 박스권의 행보를 당분간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이제 삼아 놓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는 포인트에 있어서 이제 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지나갔는데 3분기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것이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증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가장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매출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뭐 장사가 잘 돼갖고 살짝 수익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 속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가 배팅을 하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냐면은 지금 이 시장의 박스권 국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집중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순환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매의 특징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주도주 랠리가 아니라 순환매 랠리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돈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박스권의 국면 속에서 시장 대응, 시세 대응을 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실적 포인트가 아니라 수급 포인트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박스권의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현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현물이 아닌 선물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이 장기적인 박스권의 흐름, 특히 최근 10월 달부터 현재분까지는 아주 작은 레인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이러면은요, 선물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요, 상당히 놀기 좋은 장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선물 투자자의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위험 리스크가 제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는 시장이 현물 중심의 흐름이 아닌 선물 중심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어떤 종목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헤게모니를 선물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맵의 동향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물의 등락 흐름을 보면 일단 지수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정할 때 이러한 구조 하에서 이런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금은 현물 어떤 주식이 내일 올라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이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해서는 결국은 선물 주도 장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동향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 즉 박스권의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는데 자꾸 시장을 예측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막 월요일 날 막 시장이 급락 들어왔다가 또 화요일 날 올라갔다가 어제 오늘 또 빠졌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예측합니까?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예측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시장 구조에 의해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금 시장은 원래 그런 시장이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재료에 따른 시장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뒷북을 친다거나 잘못된 시장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지 말고 지금은 이러한 박스권의 기본적인 흐름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수급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최근 그 매매 동향을 볼 때 외국인이 샀네 팔았네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헤게모니를 선물에 의해서 장세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특히 프로그램 쪽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최근에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 여러분들 그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많이 빠졌던 또 배경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것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한 7천억 정도가 한꺼번에 매도가 물량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밀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오늘 선물이 244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요. 내일 다시 또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수는 또 다시 반등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질 거야 올라갈 거야를 가지고서 내일 증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프로그램의 동향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은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외국인의 현물에서의 투자 관점이 아니라 선물, 특히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매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월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시장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지난 언제입니까? 10월 달부터 사실 시장은 그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개걸음 장세를 보였어요.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지수는 맨날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종목별 움직임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세의 흐름을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가 아니라 고착화되어 있는 밴드의 흐름에다가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내가 한 발 앞선 시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10월 달에 워낙 한 달간에 걸쳐서 주가가 제한된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선한 시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흐름 속에서 한번 툭 났다가 이번에 다시 리바운드의 흐름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한된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는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하고 지적적인 투자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스피의 중기적인 관점, 즉 주봉 캔들입니다. 보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증시의 현 주소예요. 안 움직여요. 옆으로 그냥.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개인 투자가들 돈을 못 봅니다. 여기서는. 이런 데서는요. 이제 나름대로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들의 변화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에서는요. 사실은 일부 아주 선수들을 제외를 하고는 사실 투자 수익률 내기가 힘든 국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다르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면은 거기서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해법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향후 증시의 흐름을 봐야 되며 거기에 따른 대응을 이런 관점하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보면은요. 일단은요, 아까 이제 저성장과 저금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 있는 시장의 상승의 흐름, 힘 있는 주가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펀더멘털 개선이 돼야 됩니다.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좋아져야 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나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년 전망치 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공격적인 투자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를 견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 다 팔고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선물 중심으로 해서 지수의 밴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시세 대응은 여러분 장은 이렇지만은 나는 급등주를 골라낼 거야. 그거 없습니다. 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밴드를 중심으로 하는 탑다운 대응.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으면 그 A라는 종목이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밴드 하단 부분에 들어올 때 내가 그 A 종목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지수의 밴드 상단 부분에 들어올 때는 그 A라는 주식을 팔거나 더 사지 않는다. 그런 관점의 탑다운 대응을 해야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탑다운 대응이라 했을 때 팔지 말고 저가에 사는 관점이 맞겠죠. 세 번째로는 종목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요. 가는 종목은 가고 그다음에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 종목은 좀 짧게 뭐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다코 같은 종목들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요. 짧게 끊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경우는 일부 종목을 압축시켜서 추세 대응하는 관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밴드를 설정을 시켜지자면은 선물은 244, 오늘 244를 결국은 지켜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밴드 부분들인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 240자 이하로 들어오면은 거기는 과매도권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2 근처에 들어오면은 거기는 과매수권역. 그러니까 매수는 중단하고 현금화를 하는 관점.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1991, 2060으로 잡으면은 1991 그 이하로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팔면 안 되겠죠. 저가에 사야 되겠죠. 그리고 2060에 근처에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거기서는 매수 대응 관점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 막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는 이런 특별한 뚜렷한 어떤 그 시장의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관점이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서 향후 장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 김봉만 전문가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예, 김호관입니다. 자, 뭐 김석철 전문가님께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그 첫 시간에 좀 쉽게 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 초보자분들께서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했을 때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좀 기본적인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또 어찌 보면 너무 또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시장에 그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어떤 그런 그 뭐 매매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통용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 구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구간이 바로 그렇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좀 단순화해 가지고 좀 슬림화 종목도 이제 포트폴리오도 슬림화 시킨 상태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다 보고요. 이 교과서적인 패턴, 교과서적인 기법은, 이제 교과서, 기본이지만, 이게 또 지키기가 상당히 또 힘들죠. 시장 대응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첫 시간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지금 과연 지금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는지, 한번 이게 되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지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워낙에 뭐 작년부터는 2014년도 1월부터 10월 달까지도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급등락이 심했습니다. 앞서 뭐 김석철 전문가님께서도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박스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 선언하면서 뭐 1월 달부터 시장이 큰 흔들림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10월 달에도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는 또 뭐 그리스, 뭐 그렉시트, 뭐 탈퇴 우려감, 그 중간에 또 환율 급등 그리고 또 메르스가 터졌고요. 또 이제 8월 달, 9월 달에는 중국의 이제 위안화 그 절하 예? 그다음에 뭐 SDR 편입, 뭐 최근에 이러한 그 가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변동이 있을 때는 고수분하고 이제 초보자분하고 하수분하고 딱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급등락은 있을 뿐이지만 종목별 업종별로 보면은 뭐 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하고 거기에 따른 또 이익이 많이 나오는 개별주든 대형주든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종목군들만 일단 공략하게 되면 시장을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그들 기업들은 이제 고수분들은 이제 타이밍 조절을 잘 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는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제 심리를 붕괴합니다. 심리가 붕괴되면서 시장의 가치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략에 의해서 시장 대응을 하고 종목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막 우아래를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작용하면서 예, 나도 모르게 그냥 클릭이 돼버리는 겁니다. 매도하게 되면 빠지면 손절하니 거기 저점이고 올라가서 또 추격 매수하게 되면 거기에 고점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고수분들은 좋은 기업을 보유했으면 타이밍 조절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8월 달에도 경험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러한 5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 번째 수익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이고 이러한 그 시장의 현재 패턴이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적정한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내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시장이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 했을 때 그때 이제 큰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게 우리가 수익률을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수분들은 항상 대박만 생각합니다. 장이 빠지던 오르던 행보를 하던 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목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지금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되 연말장 또 연말이고 하니까 지금 연말에는 보통 이제 내년 장을 우리가 전망하면서 종목이든 시장이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런 장에서는 큰 수익을 노리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1월 중순 지나가면은 엄청난 그 유동성 장세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면은 뭐 현재 시장 고수와 하수분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5년 동안에 이건 거래소, 특히 이제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는 개인들은 소형주, 중형주를 많이 보유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소형주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소형주가 수익도 많이 주고요. 소형주 거래소 5년 동안의 그 흐름을 보시면 주식은 타이밍이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를 하던 뭐 중장기를 하던 5년 동안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2011년도에도 12월 19일 날이 최저점이었어요. 2월 달까지 랠리가 나왔고 2012년도에도 12월 14일이 최저점이었고 중순 지나서 이때는 뭐 5월 달까지 랠리가 나왔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2월 18일이 최저점이었고 이때도 한 5, 6개월 동안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불과 뭐 지금 1년도 안 됐죠. 1년 됐는데 12월 19일 날 최저점을 찍고 7월 달까지 7개월 동안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입니다. 그죠?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뭔가 특징이 있죠, 5년 동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잠깐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4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2012년도 12월 20날이 저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저점 찍고 나서 연초 랠리가 나오고 4월 달까지 지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12월 19일 날 저점 찍고 3월 달까지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아주 큰 수익을 주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종목과 업종을 다 선택하시면 이 기간에 1년 농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12월 19일, 작년 12월 19일이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이 12월 13일, 오늘이 12월 3일이죠. 작년 기준에 봤을 때는 보름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금리 인상한다는 부분 지금 모르고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분들 없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좀 단순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타이밍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얘기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달, 9월달에 9월달에 급락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은 포성이 지나간 자리다. 전쟁 이후에 포성이 지나고 나면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파동이 좀 나옵니다만은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연말은 여러분들께서 내년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장에서 큰 수익을 노린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모순이죠. 적정하게 예, 은행 이자 이상의 뭐 수익만 나면 되겠죠. 안 벌어도 좋습니다. 왜? 내년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지금 한 달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뭐가 급하겠습니까? 올해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여기서 2월 달, 3월 달, 2달 동안 여러분들 1년 농사를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구사하시냐면, 자, 이런 기준대로다 그러면은 수급도 지금 기관들 3개월 동안 코스닥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한 1조 8천억. 외국인까지 따진다면 더 이상 팔 물량도 없습니다. 신용도 이 당시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연말을 앞두고 이 당시도 왜 12월 달에 빠졌을까? 그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많이 아시고 있죠? 예. 돈 많은 개인 세력들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이제 주주 명부에 등대가 되죠. 이름이. 부자들은 자기 이름이 어때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주주 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작년 대비해서
주식 양도세를 2배 강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이던 거래소 소형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 작년보다도 이제 그 조정 폭이 조금 크죠. 왜? 또 작년에는 상한가가 15%였어요. 상한가 하한가가. 올해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년 대비해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적으로도 작년보다 종목별로 급등락이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일 지나면은 여기서 대주주 물량 다 줄이고 나면 다시 이제 연말부터 아니면 1월 달에 물량 다 줄였던 것, 그러니까 국세청 통보, 그러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량을 줄여놨다가 다시 1월 되면은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이 나오죠. 예. 단기로, 지금 이런 시장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지수가 찌글찌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1억이다 그러면 자, 다다음 주에 이제 FOMC 금리 인상 있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현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한 20% 정도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는 단타를 하면서 아니면 스윙을 또 한 20% 하면서 내년 1월 장을 대비해서는 현재가 또 절호의 저가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 또 한 4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저점에서 분할 매수 해놓자. 선취매를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현재 시장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리턴즈 강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큰 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문만 전문가가 얘기했던 투자의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2부 종목 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